자, 11강은 사람의 돌연변이입니다. 사람의 돌연변이는 당연히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그게 당연한가요? 우린 분명히 배웠거든요.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염색체가 생겼을 때 그 위에 유전자가 놓여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유전자는 그 멘델 아저씨가 연구했던 것처럼 스몰 R일 수도 있고 라지 R일 수도 있고 맞죠? 여기에도 있겠죠. 뭐 스몰 R일 수도 있고 라지 R일 수도 있고. 보세요. 이 까만색 본체는 염색체입니다. 빨간색은 유전자예요. 다시 한번. 까만색 본체는 염색체입니다. 빨간색은 유전자예요. 그쵸? 유전은 유전자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을까? 이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기가 공이라고 해봅시다. 이 공이 지금 자기 자녀한테 전달이 되면 어떤 형질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 공을 담은 바구니가 있어요. 근데 바구니가 바뀌었어. 혹은 바구니가 이렇게 하나씩 나눠줘야 되는데 바구니가 이쪽으로 두 개가 다 갔어. 그래도 문제가 생기겠죠. 두 번째는 이 유전자 자체가 훼손이 됐어. 유전자 자체가. 예를 들면 뭐 원폭 피해를 맞았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죠? 그러면 여기 유전자 자체가 훼손이 돼도 자녀가 받는 유전자는 이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그때 원폭 피해를 당한 사람도 피해를 당했지만 그 사람이 낳은 자식대들에서 막 팔이 2개 나오거나 이쪽에서 다리가 없거나 막 이렇게 유전자 변형이 일어난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지금은요?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밑에 세대한테 그게 바로 나타나가지고요. 좀 되게 비극이었죠. 원자 폭탄 터뜨리면 한 번 더 터뜨리면 이제 지구 멸망이에요. 네, 그렇겠죠. 지구가 쪼개진대요. 뭐 그 정도는 아닐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돌연변이는 두 가지. 첫 번째 무슨 돌연변이? 염색체 돌연변이. 근데 질문이 있어요. 네, 안 됩니다. 자, 유전자 돌연변이. 아, 왜요? 안 돼요? 관련이 없는 걸 것이기 때문이죠. 아니, 관련 있는데. 말씀하세요. 엑스맨이나 어벤져스에 나온 돌연변이들은 뭔가요? 엑스맨이나 어벤져스? 걔네들은 유전자 돌연변이죠.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새로운 능력을 갖잖아, 그치? 염색체에 의한 돌연변이는 지금 배울 텐데 이것들이 잘릴 때 잘못 잘리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유전자의 개수, 그러니까 염색체의 개수 자체가 더 많이 받은 경우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전자를 몰빵으로 받는다고 해서 우리 능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 한마디로 이 유전자 자체가 더 발달을 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염색체 돌연변이가 아니라 유전자 돌연변이겠죠. 요즘 유전자 가위도 나온다던데. 네. 유전자를 잘라서 원하는 부분을 자를 수 있대요. 네. 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 염색체 돌연변이부터 갑니다. 자, 1번 시작. 염색체 수의 이상. 그렇죠. 자, 염색체 돌연변이 첫 번째에서 나오는 건 염색체 수의 이상이에요. 원래 우리는 염색체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46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염색체가 더 많이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염색체가 더 적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읽어봅시다. 생식세포 형성 시 염색체 비분리 현상에 의해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져서 나타나는 돌연변이. 자, 비분리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게 지금 요렇게 생긴 거 하나랑 요렇게 생긴 거 하나가 여기 가운데 붙어 있는 거라고. 그럼 원래 이렇게 방추사가 붙어서 떼어져야 되는데 떼어질 때 얘는 그냥 똑 떨어지고 얘 이쪽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가는 거죠. 그러면 원래 하나하나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염색체의 분리가 안 되는 현상에 의해서 나오는 돌연변이라는 겁니다. 됐죠? 맞잖아, 비분리잖아, 그치? 이렇게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수성 돌연변이. 자, 이수성이라고 하죠. 이수성은 이름이죠, 이름. 자, 이수성 돌연변이. 자, 왜 그렇습니까? 이수, 다를 이자, 숫자 할 때 숫자. 그래서 이수성 돌연변이가 있고요. 읽어봅시다. 염색체 수가 정상 뉴런? 아니요, 그냥 EN이라고 읽는데 왜 갑자기 뉴런입니까? EN보다 한두 개 많거나 모자라는 현상이다. 자, 염색체 수가 정상 EN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EN이라고 하는 것은 상동 염색체가 같은
뭐라 해야 되지? 같은 곳, 그러니까 같은 세포, 같은 핵 안에 있다. 이게 바로 E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색체를 쓸 때 사람은 EN은 46 이렇게 쓰는데 이게 왜 이렇게 쓰는 거냐면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인데 모두 다 상동 염색체 쌍으로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의 정자세포나 난자세포는 N은 23으로 돼 있습니다. 왜요? 감수분열이 일어나니까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만 전달된다고 우리 배웠었잖아요. 감수분열에서. 그죠?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한 세포 안에 절반만 들어있으니까 N이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의 개수를 세어보면 23개겠죠. 그래서 정자는 난자는 이렇게 쓰고 보통 체세포는 이렇게 씁니다. 사람의 경우. 자, 그래서 무슨 증후군이 있어요? 다운 증후군, 네, 그 다음 에드워드 증후군, 네, 터너 증후군, 터너죠. 그 다음 클라인펠터 증후군. 틀렸죠. 클라인펠터 F입니다. 클라인펠터. 자,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우면 되겠고 됩니까? 네. 자, 배수성 돌연변이는 뭐예요? 감수분열 시 염색체 전체가 비분리되어 나타나며 염색체 수가 n의 배수로 증가하여 3n, 4n이 되는 경우이다. 네, 이거는 아예 전체가 비분리되는 거예요. 전체가. 한두 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게 지금 23쌍이 있으니까 23쌍이 쫙 해서 쫙 띄어질 때 하나만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이수성이라면 말 그대로 이거 전체가 쫙 당겨지는데 모두 다 한쪽으로만 몰빵되는 거예요. 한쪽은 완전 텅텅 비고. 그럼 2n 막 이렇게 4n 막 이렇게 늘어나겠죠.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막 3n, 4n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배수성입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염색체는 수의 이상은 이수성이 있고 배수성이 있다. 이수성은 지금 염색체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하나가 많거나 하나가 적은 거. 배수성은 한쪽에 몰빵돼 가지고 아예 3n, 4n으로 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염색체의 구조에 의한 이상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염색체 수는 정상이지만 염색체의 구조가 정상과 다른 돌연변이 자, 중복이 있고요. 결실이 있고요. 역위, 역위가 있고요. 전좌, 전좌가 있습니다. 자,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염색체 일부가 동일한 염색체 내에서 한 번 더 반복되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염색체 일부. 자,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염색체 일부가 여기 지금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됐대? 한 번 더 반복된대요. 지금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얘가 한 번 더 반복이 돼서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복된다는 거지. 네. 그럼 분명히 이상하겠죠. 염색체 수는 정상이겠지. 네. 왜냐면 요 자리에 얘가 들어있는 거니까. 그럼 염색체 수를 셀 때는 정상일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하나에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정상이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실.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경우. 자, 결실. 그 결실 아닌 거 알죠? 올해는 참 결실이 풍성합니다. 뭐 감사합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결실이라고 하는 건 그 이를 실자를 쓰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럼 분명히 개수를 셀 때는 정상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구조 자체는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됩니까? 자, 역위. 역위는 뭡니까? 잠시만요. 염색체 일부가 끊겨진 다음 거꾸로 연결. 네, 여기 스몰 b랑 그 다음에 라지 r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스몰 b랑 라지 r 오거나 스몰 b랑 스몰 r 오거나 이렇게 b 다음에 r이 와야 되는데 끊어진 다음에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오냐면 이제 뭐 스몰 r이 오고 여기 뭐가 오냐면 라지 b가 온다고. 그럼 분명히 될 때 얘랑 얘랑 조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다른 애들이죠. 그러니까 수는 괜찮은데 지금 구조가 바뀌는 거지. 거꾸로 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냐? 뭐 다 들어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똑같은 예를 들어줄게요. 팔을 자른 다음에 거꾸로 붙여보세요. 손이 이쪽에 있고 어깨 쪽이 이쪽에 있어요. 네. 한쪽 손이. 네. 그럼 그걸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네.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래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머리를 거꾸로 달아놓으면 네. 세상이 거꾸로 보여. 아무도 친구가 없겠죠. 왜요? 누가 친구를 해주겠습니까? 나쁜 사람이죠 그럼. 아, 그래요? 네. 한번 볼게요. 어떻게 사는지. 전좌 뭡니까? 전좌. 전좌. 염색체 일부가 끊어진 후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에 연결된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부가 끊어졌어요. 여기가 이렇게 끊어졌어요, 여기가. 그래서 얘네들이 확 뒤집히는 거야. 원래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는데 얘네들이 일로 가고 얘네들이 일로 온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죠? B랑 G랑 자리를 바꿨잖아, 그치? 예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염색체 구조 이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배웠어요. 염색체는 지금 수의 이상과 구조의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염색체는 유전자를 담고 있는 바구니이기 때문에 바구니의 이상이 온 경우예요. 그래서 염색체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바구니의 개수가 원래 사람의 경우 46개인데 이거 자체가 45개가 되든 혹은 47개가 되든 이런 문제가 바로 수의 이상 중에 이수성이고요. 배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한쪽으로 몰빵이 돼서 3n, 4n 막 이렇게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염색체 구조 이상의 경우에는 이 바구니 자체의 일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중복되는 거, 결실, 잃어버리는 거, 역위, 뒤집히는 거, 전좌, 자리를 바꾸는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아이고, 깜짝이야. 자, 미안. 자, 두 번째는 얘네들이 뚜껑이 잘 결합이 안 돼 있어요. 뚜껑을. 진짜 부러지는 줄 알았잖아요. 네. 자, 담대합시다. 자, 유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돌연변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써있죠. 자, 유전자 돌연변이 읽어볼까? 유전자의 본체인 DNA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돌연변이. 그래서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명했었지. 아니요. 적혈구가 낫 모양이 돼가지고 산소를 충분히 품을 수 없다. 그래서 악성 빈혈이 일으킨다. 그렇게 얘기했었었죠. 너무 안 됐다 그러면. 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유전자 돌연변이의 원인. X선. 이 뭐죠? 그 엑스맨 봤잖아, 엑스맨. 아, X면 한 번도 안 봤네죠. 그래요? 네. 네, 되게 뒤쳐졌네요. 자, 농담이고요. X선, 방사선, 자외선, 단병기, 다이옥신 등의 화학 물질. X선이랑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빛의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빛을 분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런 것만 빛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과알못이죠. 이런 빛은 뭐라고 하냐면요. 네. 까먹었어요. 자,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맞아. 막상 생각났네. 뭐라고 한다고요? 과시광선.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인데. 자, 그 다음에 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의 길이가 더 긴 애들을 뭐라고 할까? 자외선. 틀렸죠. 적외선이죠. 적외선 안 좋아해요? 안 좋을 리가 없겠죠.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이렇게 대고 있는 게 적외선인데. 이비인후과에서 뭘 돼요? 코 치료 끝나면 따뜻한 무슨 빛 나오는 거 대고 있잖아요. 전 한 번도 안 한 적 없는데. 좋은 이비인후과를 못 가봐서 그런 겁니다. 이비인후과예요 그리고. 네. 이비인후과 아니에요. 이비인후과요. 이비인후과. 네, 이비인후과. 자, 그랬을 때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밤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있죠. 적외선 만안경 같은 거. 적외선 카메라 이런 거. 그런 거. 그러면 적외선 카메라가 왜 될까를 생각을 해봐. 깜깜하지. 가시광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적외선 카메라를 한번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빛의 영역이 있다는 거야. 빛이라는 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빛만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대로 색깔이 배치가 됩니다.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근데 빨간색의 바깥쪽에 있는 빛이라고 해서 적의 외에 있다. 이렇게 해서 적외선이에요. 자외선은요? 그러면 자외선 이쪽이 맞으면 빨주노초 파남 보니까 자주색? 네, 자주색. 아니, 무슨 자주색이에요. 자색이라고 하죠, 보라색을. 네. 자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색의 바깥쪽. 그래서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자외선은 그 영어로 하면 울트라 바이올렛입니다. UV라고 하죠. 바이올렛이 보라색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UV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냐면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세지거든요. 아. 그래서 자외선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뭐 강제로 선탠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일부러 태우는 거. 네. 막 피부 좋아지게 한다고 해서 뭐 일부러 이제 골고루 태운다고 해서 그런 거 막 자외선 막
치료기 뭐 이런 치료기 뭐 이렇게 선텐기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뒤집고 이게 선글라스 쓰고 그럼 얼마 안 있으면 까맣게 타서 나오잖아요. 네. 그게 지금 자외선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물리치료 나왔을 때 빨간불 등 와서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빨간불 적외선. 근데 뭐 빨간불이라고 해서 적외선은 아니고 적외선 자체도 사실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좋진 않아요. 아니요. 우리가 색깔을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빨간색이라며요. 빨간색의 바깥쪽 적의 외에 있는 선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외선은 그래서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X선이랑 방사능에서 나오는 그런 선들은 뭐 감마선 이런 애들은 다 파장이 이 UV보다 그러니까 자외선보다 더 짧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DNA를 때리면 DNA 변형이 일어나죠. 아, 그래서 그 방사능이 안 좋다는 건가요? 네네네. 그 엑스레이 많이 찍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많이 찍어도 그렇게 상관없죠. 왜냐면 실제로 많이 그렇게 찍어봤자 얼마나 찍어요. 그렇죠. 원래 그래서 방사능 기사도 이렇게 해서 찰칵 이거 한 번 찍어요. 그럼 그 찰칵 동안에 잠깐 노출되는 거야. 근데 이제 계속 누르고 있으면 계속 노출이 되겠죠. 선생님은 그렇게 해봤었죠. 네? 네. 와, 나쁘다. 뭐가 나빠요? 선생님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고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너무했다. 담배 연기, 다이옥신 등의 화학 물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돌연변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오케이입니다. 자, 그러면 유전병의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유전병의 진단 한번 읽어볼까요? 유전병의 진단. 태아 검사. 태아를 검사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되게 마음 아픈 건데 만약에 자녀를 검사를 했을 때 이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죠. 그쵸.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막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만 살아야 돼. 그럼 부모 입장에서 너무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요? 낳아야죠. 부인이 반대하면요? 반대하면요? 설득해야죠. 뭐라고 설득하실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태아의 기억 여부를 파악하는 거예요. 초음파를 때리면 알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양수 검사. 양수의 태아세포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거. 육모막 검사. 태반의 육모막 채취해서 분석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죠. 자, 부모의 보인자 검사. 부모가 혹시 열성인자들을 갖고 있는지, 혹은 문제가 있는지, 혹은 유전자 중에 잘못된 게 있는지를 부모 거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신생아, 애가 태어나자마자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자, 유전병의 치료 있죠? 자, 비정상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치환하여.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전좌 공부한 적 있잖아. 네. 그치? 결실도 공부한 적 있죠? 네. 그러니까 한쪽 이 문제가 생기면 거기 잘라내고 새로운 거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자는 거야. 네. 그래서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건 이런 개념이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염색체수 돌연변이 오른쪽에 자료 보면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예요. 보면 거기 비분리 현상 보입니까? 네. 자, A는 정상적인 분리 형태죠. 그죠? 네.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여기 보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 과정에서 분리가 된 애들과 분리가 안 된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분리가 안 된 애들이 정자세포나 난자세포가 된다면 그런 애들이 다른 정자나 다른 난자를 만져서 수정이 될 때 염색체의 수 이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됩니까? 자, B는 어떤 그림이에요? B요? 네. 저 간 아래로 돼 있는 거 중에 나 얘기하는 거요? 네. 자료 2번이에요, 이거. 아. B라 그래서 이건 말한 줄 알았어. 아니. 이거는 염색체 돌연변이 알아보기. 그렇죠. 자, 간은 무슨 그림입니까?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요. 네. 무슨 그림이에요? 이거는 중복. 네. 결실? 거기 읽어봐야겠지.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A,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C, 라지 C, 라지 D, 라지 D, 라지 E, 라지 E, 라지 F, 라지 F, 라지 G, 스몰 G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A의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A이다. 그쵸? 네. 맞죠? 네. 나에서는요? 나에는 상동이 아닌 두 염색체에서 스몰 G와 라지 CD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전조가 일어나는 염색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염색체가 두 개가 있는데 얘랑 얘는 상동 염색체예요.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이렇게 둘이가 상동 염색체예요. 얘랑 얘는 관련이 없는 염색체야. 네. 근데 그림에서 보니까 여기는 ABCD 있고 ABCD 있고 여기는 EFG, EFG가 있는데 나 그림은 어떻게 돼 있어? 얘랑 얘가 뭔가 바꿔치기가 된 느낌이 있다고요. 그럼 원래 ABCD는 이렇게 생긴 애만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생긴 애로 넘어간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전조? 그렇죠. 전혀 어디서 나왔던 거야? 염색체의 그 구조 이상에서 나타났던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럼 다 그림은요? 다는 그러니까 나 그림은 이런 얘기지. 여기서 생식세포가 형성이 될 때 둘 중에 하나가 가고 둘 중에 하나가 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되니까. 그럼 이렇게 가긴 가는데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비정상이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염색체의 구조 이상이겠죠. 근데 지금 보면 다 그림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는 ABCD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이게 말이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두 개가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아 진짜? 자 봐, 이걸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감수분열 일어나면서 둘 중에 하나만 가고 둘 중에 하나만 가겠죠. 그래야 다른 쪽에서 와서 합쳐졌을 때 요 모양이 다시 나올 테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 이거는 하나가 있는데 얘는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자세포라고 하면 난자세포에서는 이렇게 된 애랑 이렇게 된 애 하나씩 올 거 아니야. 네. 그럼 이렇게 합쳐지면 얘가 세 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요. 생식세포인데 두 개 갖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자료 3에는 뭘 다루고 있습니까? 유전병 치료법이요. 네. 자, 유전병의 치료법에는 뭐가 있대요? 유전자 결함에 의해 발생한 유전병의 경우 이상이 생긴 유전자를 바이러스와 같은 ATN의 운반체를 이용하여 정상 유전자로 교체해주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바이러스가 왜 바이러스냐면 바이러스는 핵을 깨고 들어가거든요. 바이러스는 핵을 깨고 들어가서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간을 끊어먹고 자기가 여기를 대체를 해요. 자기를 집어넣어요. 이 사이에. 네. 그러니까 침투를 해서 그래서 얘가 복제될 때마다 바이러스도 계속 복제가 되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계속 몸에 있어요? 그 감기 바이러스가? 나중에는 없애죠. 근데 보통 바이러스가 어떤 식물에 이렇게 침투를 하면 막 그 식물이 전체가 다 하얗게 막 변하고 막 그렇게 되는 현상이 이런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침투하는 특성을 해서 사람은 침투를 못 시키니까 이 바이러스 안에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럼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복제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네. 그 특성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걸 여기다 붙여 놓는 거지. 네. 그럼 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애들이 계속 생길 테니까. 네. 그러면 정상적인 애들이 생겨나겠죠.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른 치료법보다 효과가 크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야?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생각하니까 공격할 수 있다고. 두 번째는 뭐래요? 선천적 유전병이나 난치성 질병의 치료에 있어 다른 치료법보다 효과가 크다. 효과가 크지만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DNA 운반체 바이러스의 섬에 암이 유발될 수 네, 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정리를 마쳤습니다.